한단지몽, 소원을 이루어주는 베개. 지혜탄탄, 한단지몽. 한단지몽은 인생이란 꿈처럼 덧없는 것이니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라는 뜻이에요. 한단지몽, 겉뜻 한단에서 꾼꿈, 속뜻 인생이란 꿈처럼 덧없는 것이니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라는 말. 옛날에 이곳저곳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도사가 있었어. 도사, 길도, 선비사, 세상의 이치, 근원 등의 도를 갈고 닦는 사람. 하루는 작은 주막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옷차림이 허술한 젊은이가 옆에 와 앉았어. 어디에서 온 뉘신가? 도사가 물었지. 저 길을 휘휘 돌아 산 너머 마을에서 온 노생이라고 합니다. 노생은 한숨을 푹푹 쉬며 말하는 거야. 그런데 웬 한숨이요? 도사가 다시 물었지. 바람 부는 대로 떠돌며 얻어먹고 사는 신세이니 어찌 한숨이 안 나오겠습니까? 노생은 고생하며 살아온 지난 이야기를 쭉 늘어놓았어. 고생, 쓸고, 날생, 어렵고 고된 일이나 생활, 못된 주인을 만나 온종일 일하고도 빈손으로 쫓겨난 이야기, 허리가 휘도록 남의 집 일을 하고도 한 끼 얻어먹기 힘든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한 거야. 정말이지 고생이 많았구려. 도사는 노생을 가엾게 생각했단다. 이야기를 마친 노생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 도사는 제 보따리에서 무언가를 살짝 꺼냈어. 베개였어. 보통 베개와 달리 양쪽이 뻥 뚫린 이상한 베개였지. 꿀뚜렁, 꿀뚜렁. 도사가 베개를 보여주자 노생은 깊은 잠속으로 스르르 빠져들었어. 얼마나 지났을까? 베개가 점점 커지네. 노생은 놀란 눈으로 커지고 있는 베개를 지켜보았어. 베개가 커지니 베개 구멍도 커졌겠지. 한번 들어가 볼까? 사람이 들어가도 될 만큼 커진 구멍 속을 기웃거리자 고래담 같은 기와집이 보이는 거야. 노생은 구멍 속으로 계속 걸어 들어가 기와집 문 앞에 섰지.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기와집 대문이 열리더니 하인이 나와 말했어. 대문, 큰 대, 문, 집의 정문인 큰 문. 노생은 하인이 이끄는 대로 기와집 안으로 들어갔어. 도련님이 머물 방입니다. 노생은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기와집에서 지내게 되었단다. 얼마 뒤 기와집 주인의 딸과 혼례를 치루었고 말이야. 노생은 과거 시험에도 급제해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어. 더욱 급제, 미칠급, 차례제, 시험이나 검사에 합격함. 더욱 놀랄 일은 곧 정승이 된 거야. 신하들 중에서 가장 으뜸 벼슬에 오른 거지. 그러나 정승 자리는 오래가지 못했어. 노생은 정승으로 마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승이 된 뒤로 자기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다른 신하들의 시샘을 받았거든. 노생은 하루아침에 작은 마을로 쫓겨나게 되었단다. 그렇게 3년이 훌쩍 지났어. 노생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임금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 그리고 다시 정승의 자리에 올랐지.
노생처럼 지혜로운 정승은 다시 없을 거야. 지혜, 슬기지, 지혜로울 해. 세상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바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백성들도 노생을 반겼어. 백성들은 10년 세월을 모자라는 것 없이 잘 지냈지. 노생 덕분에 태평 세월을 열었도다. 임금님도 노생의 슬기로움을 높이 칭찬했어. 그러던 어느 날이야. 듣거라. 임금을 몰아내려 한 죄를 네가 알렸다. 노생은 하루아침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오랏줄에 꽁꽁 묶였어. 고향에서 농사나 짓고 살았더라면 농사, 농사농, 일사, 곡식이나 채소에 씨나 모종을 심어 기르고 거두는 일. 이런 억울한 누명은 쓰지 않았을 텐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나갔던가. 노생은 땅을 치며 후회했어. 후회, 뒤후, 뉘우칠 회. 일이 지난 뒤에 잘못을 깨달아 뉘우침. 차라리 누더기를 걸치고 거리를 돌아다닐 때가 그립구나. 노생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멀리 귀향을 가게 되었어. 또 그렇게 몇 년이 흘렀지. 이번에도 죄 없는 노생을 욕보였구나. 어서 노생을 불러 올려라. 노생은 다시 궁궐로 돌아와 임금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단다. 노생의 자식들도 하나같이 높은 벼슬에 올랐고 밤톨 같은 손자 손녀도 열이나 두었어.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가득, 때마다 밥상에는 귀한 음식이 그득하니 노생은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어. 음식, 마실 밥식,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밥이나 국 등의 먹을거리, 행복, 다행행, 복복,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어느덧 나이 80이 되자 노생은 병이 깊어 앓아눕게 되었어. 임금님은 수시로 의사를 보내 병든 노생을 보살피게 했어. 휴, 회장 갈 때가 되었구나. 노생은 간신히 한마디 내뱉고는 마지막 숨을 꼴깍 넘겼지. 의사, 의원의, 스승사,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 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그 순간 노생은 번쩍 눈을 떴어. 꿈이었구나.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니 옆에는 도사가 여전히 앉아있고 주막집 안주인이 짓고 있던 밥은 아직 뜸도 들지 않았어. 꿈속에서 80살까지 살며 온갖 복을 다 누렸는데 깨어보니 고작 밥을 짓는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던 거야. 노생은 눈을 비비고 일어나 앉아 도사를 바라보았어. 인생이란 다 그런 거라네. 노생은 도사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길을 떠났단다. 한단지몽은 인생이란 꿈처럼 덧없는 것이니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라는 말이야. 인생, 사람인 날생,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사자성어 이야기. 한단지몽, 한단에서 꾼 꿈. 한단지몽, 조나라 서울 조나라 서울 어조사치, 꿈몽. 한단지몽은 침중기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한단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 조나라의 서울이었던 곳이에요. 도사 여웅이 한단의 한 주막에서 쉬고 있는데 행색이 초라한 노생이라는 젊은이가 옆에 와 앉았어요. 그리고 노생은 신세 한탄을 하며 부귀영화가 소원이라고 말하더니 졸기 시작했어요. 노생은 꿈속에서 부잣집 딸과 결혼하고 과거에 급제한 뒤 순조롭게 벼슬길에 올랐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함을 당해 노생은 큰 고초를 겪지요. 그러다 수년이 지난 뒤에 다행스럽게 억울한 누명이 밝혀지고 다시 행복한 날을 보내다가 80년의 생애를 마쳤어요. 그런데 노생이 깨어보니 꿈이었대요. 한단지몽은 노생이 꾼 꿈처럼 인생과 부귀영화가 헛되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뜻의 사자성어는 남가일몽과 일장춘몽이 있어요. 남가일몽은 느티나무 가지 아래에서 한 번 꾼 꿈이라는 말로 인생의 부귀영화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일장춘몽은 한바탕의 봄꿈이란 말로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의 덧없음과 인생 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주 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도사와 노생이 처음 만난 곳은 어디인가요? 도사가 졸고 있는 노생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요? 노생이 꾼 꿈의 결말은 무엇인가요? 생각 다지기. 노생은 꿈속에서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모두 가졌어요. 노생이 다른 행복한 꿈을 꾸었다면 어떤 꿈을 꾸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상상 펼치기. 만약 노생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해 보세요. 한자 이야기. 도사, 길도, 선비사. 세상의 이치, 근원 등의 도를 갈고 닦는 사람. 비슷한 말, 도인, 도사, 선인, 도를 닦은 사람 혹은 신선. 고생, 쓸고, 날생, 어렵고 고된 일이나 생활. 비슷한 말, 곤경,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 고난,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대문, 집의 정문인 큰 문. 비슷한 말, 정문, 건물의 정면에 있는 주가 되는 출입문. 반대말, 후문, 뒷문. 급제, 미칠 급, 차례제. 시험이나 검사에 합격함. 비슷한 말, 합격. 시험, 검사, 심사 따위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어떠한 자격이나 지위 따위를 얻음. 반대말, 낙제, 시험이나 검사 따위에 떨어짐 혹은 진학 또는 진급을 못함. 지혜, 슬기지, 지혜로울 해. 세상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바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비슷한 말, 슬기,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 현명, 어질고 슬기로워 사리의 밝음. 농사, 농사농, 일사. 곡식이나 채소의 씨나 모종을 심어 기르고 거두는 일. 비슷한 말, 농경, 논밭을 갈아 농사를 지음. 농작, 농사를 지음. 후회, 뒤후, 뉘우칠 회. 일이 지난 뒤에 잘못을 깨달아 뉘우침. 비슷한 말, 회한, 뉘우치고 한탄함. 통회, 몹시 뉘우침. 행복,
다행행, 복복.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반대말, 불행, 행복하지 아니함, 불우, 살림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움. 음식, 마시름, 밥식,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밥이나 국 등의 먹을거리. 비슷한 말, 요리, 여러 조리 과정을 거쳐 음식을 만듦 또는 그 음식. 양식,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의 먹을거리. 의사, 의원의, 스승사,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 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비슷한 말, 의원, 의사와 의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자, 의원. 인생, 사람인, 날생,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비슷한 말, 생애, 살아있는 한평생의 기간. 일생,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동안.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큰 대,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을 정면에서 본떠 만들었어요. 당당하게 서 있는 훌륭한 사람에서 훌륭하다는 의미가 나중에 크다가 되었어요. 마부작침, 도끼로 바늘 만들기, 지혜탄탄, 마부작침. 마부작침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부작침. 겉뜻,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속뜻,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똑똑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젊은이가 살았어. 공부도 얼마나 열심인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짝도 않고 앉아서 책을 읽곤 했어. 하루는 책을 읽는데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야. 입으로는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뭉게뭉게 일어났어. 안 되겠다.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젊은이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단다. 젊은이는 등에 책꾸러미를 지고 집을 나섰어. 골짜기를 오르고 절벽을 돌아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 머물 곳을 찾아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는데 마침 외딴 오두막이 보이네. 됐다! 저기서 지내면 되겠구나. 그날부터 젊은이는 오두막에 머물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단다. 맑은 개울에 발을 담그고 산새들을 벗삼아 책을 읽으니 글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어. 어느새 봄이 가고 가을이 지났어. 차츰 글 공부도 시들해졌지. 휘영청 달 밝은 밤이면 집 생각이 간절했단다. 아, 어머니는 지금쯤 무얼 하고 계실까?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어. 조금만 더 참자. 이 깊은 산속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지. 젊은이는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았단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갔어. 어느 날 젊은이는 산책을 하다가 개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 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여기서 세월만 헛되이 보내는 게 아닐까? 다른 친구들은 벌써 벼슬 자리에 올랐을지도 몰라. 젊은이는 마음이 흔들렸어. 그래,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공부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젊은이는 책꾸러미를 등에 지고 오두막을 나섰어. 그런데 오두막이 멀어질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야. 수스럭, 수스럭.
바람에 대나무들이 스치는 소리가 마치 자기를 나무라는 것만 같았지. 그처럼 마음이 굳지 못하면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젊은이는 마음이 혼란스러워 발걸음을 빨리 했어.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목이 타는 듯 했지. 어디 물이 없나? 골짜기를 찾아 얼마나 내려왔을까? 눈앞에 시원한 냇물이 흐르고 있었어. 그런데 냇물 건너편에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웅크리고 앉아있지 뭐야. 이 깊은 산 속에 웬 할머니일까? 젊은이는 냇물을 훌쩍 뛰어넘어 할머니께 다가갔어. 드득 드르득 드득 드득 드드득. 할머니는 젊은이가 온 줄도 모르고 힘들여 도끼를 바위에 문지르고 있었어. 할머니, 무얼 하시는 거예요? 도끼를 갈고 있다오. 할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지. 도끼는 가랴 무엇에 쓰시려고요? 바늘을 만들려고 그러지. 젊은이는 어이가 없었어. 할머니도 참, 어느 세월에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제야 할머니는 젊은이를 보며 말했어. 모르는 소리 말게. 하다가 그만두지만 않으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는 법이야. 할머니의 말에 젊은이는 그 자리에 그만 얼어붙는 것 같았어. 갑자기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 겨우 몇 년 공부했다고 그만둔단 말인가? 젊은이는 그 길로 다시 산으로 올라갔단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잠깐도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어. 힘들 때마다 도끼를 갈던 할머니를 생각했지. 그래서 마침내 학자로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되었단다. 이 젊은이가 바로 중국의 유명한 시인 이백이야. 사람들은 이백을 두고 하늘에서 귀양 온 신선이라 말하기도 한단다. 만약 이백이 공부를 그만두고 산에서 내려왔다면 그렇게 훌륭한 시를 쓸 수 있었을까? 마부작침이란 할머니의 말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이란다. 사자성어 이야기.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마부작침. 갈마, 도끼부, 지을작, 바늘침. 마부작침은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이백의 일화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입니다. 이백은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1100여 편의 시를 남겼어요. 신선의 경지에까지 올랐다고 해서 시선이라 불리지요. 원래 이름은 이태백인데 어머니가 그를 임신했을 때 밤하늘의 태백성, 즉 금성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백에 대해서는 숱한 일화가 전해오고 있어요.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건지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지요. 이백은 자부심이 대단해 과거를 보지 않고도 반드시 나라에서 자신을 불러 큰 일을 맡길 거라 믿었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깊은 산속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대와 달리 찾는 이도 없고 학문도 늘지 않자 모든 걸 포기하기로 결심했지요. 그런데 때마침 도끼를 가는 할머니를 만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답니다.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마부작침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마주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이백은 왜 깊은 산속에 들어가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나요?
200은 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나요? 골짜기에서 만난 할머니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할머니를 만나 교훈을 얻은 200은 어떻게 했나요? 생각 다지기. 200이 만난 할머니처럼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그 이유도 말해보세요. 상상 펼치기. 만약 200이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껏 이야기를 꾸며보세요. 한자 이야기. 읽을 독. 가을은 독서의 계절. 독서. 책 읽기. 독자와 작가가 만나는 모임이 열렸어요. 독자. 책, 신문, 잡지 따위의 글을 읽는 사람. 깊을 심. 수심이 얕은 강. 수심. 물의 깊이. 심각한 고민. 심각. 상태나 정도가 매우 깊고 중대함, 혹은 깊이 새김. 참을 인. 그는 인내로 고난을 극복했어요. 인내.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드라큘라 백작은 아주 잔인한 성격이었어요. 잔인.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짐. 해년. 올여름은 작년 여름보다 더워요. 작년. 지난해. 연말에는 불우이웃을 위한 여러 행사가 열려요. 연말. 지난해의 마지막 무렵. 대죽. 농민들도 죽창을 들고 싸울 준비에 나섰어요. 죽창. 대로 만든 창. 폭죽 터지는 소리가 요란해요. 폭죽. 가는 대통이나 종이로 만든 통에 화약을 넣어 소리가 나고 불꽃이 일어나게 하는 물건. 내천. 하천이 점점 오염되고 있어요. 하천. 강과 시내. 아름다운 우리 산천. 산천. 산과 내, 혹은 자연을 이루는 말. 갈마. 심신의 연마. 연마. 갈고 닦음, 혹은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힘써 배움. 톱니바퀴가 마모되어 잘 돌아가지 않아요. 마모. 마찰 부분이 닳아서 없어짐. 도끼부. 옛 왕들은 전쟁에 직접 나가는 대신 대장군에게 부월을 하사했어요. 부월. 작은 도끼와 큰 도끼, 혹은 임금이 내린 통솔권의 상징으로도 쓰임. 큰 돌조각을 떼어서 갈아 만든 도끼를 돌도끼, 혹은 석부라고도 했어요. 석부. 돌도끼. 오를 등. 우리 할아버지는 등산이 취미예요. 등산. 산에 오름. 영화의 등장인물. 등장. 연극, 영화, 소설 따위의 어떤 인물이 나타남, 혹은 어떤 사건이나 분야에서 새로운 현상이나 인물 등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옴. 이름명. 그 교수는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렸어요. 명예.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 유명 상표. 유명.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해년. 벼 화자와 사람 인자가 합쳐져서 농부가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한 해를 의미하게 되었어요. 이름명. 깜깜한 저녁, 저녁석에는 입구,
소리내어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뜻에서 이름을 의미하게 되었어요.